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짧게 말씀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철학가니까 빨리 예, 타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왜 우리 대학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됐는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대학의 역사가 이 내년이면은 전체로 보면 75년이지만 91년도부터 계산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세대 동안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범대학으로 이제 군산 사범으로 출발했던 대학이 중간에 이제 수산 전문하고 통합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종합대학으로서의 어떤 이제 이 기틀이랄까 이 대학으로서의 모습 또 대학으로서의 내실 이런 걸 다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학도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대학의 리더십이나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반석에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30년 한 세대가 이제 그런 그 초기에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종합대학 하나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 뭐 수급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이제 준비 없이 진행된 이제 그 후유증들이 한 30년 정도 지역에서 온 것 너무 오래 같고요. 갔다. 원래 한 세대 가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학의 교수들이 보통 이제 임용을 하고 나면 한 30년씩 맞아요. 근무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초창기에 이렇게 임용되었던 교수님들이 그 쭉 학교를 이끌고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근데 최근에 군산대학은 그 교수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5년 저희 대학이 지금 340분인데 교수님들이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대학에 새로 오신 분들이 한 80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로요. 향후 4년 다음 총장 임기 동안에 또 한 100명 정도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수한 뭐 그렇다고 예전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뭐 우수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시대도 바뀌고 또 지식의 형태라든가 내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교수들은 사실은 한번 재임을 하게 되면 몇십 년을 재임을 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떤 흐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더딥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저는 우리 학교에는 이제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지만 또 약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전환의 계기를 잡으면 되고 뭐 충분히 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 좀 도와주실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학이 이제 군산대학이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은 이제 반드시 지역과 같이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은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건 태생과 함께 부여된 책무 내지는 사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금까지 과연 이제 지역의 대학이 지역과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이 체제들을 뭐 제대로 잘 갖추지 못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군산과 함께 또 새만금과 함께 우리 대학이 뭐 그렇게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에, 우리 군산대학교 다른 거 몰라도 이 네. 등록금이 너무 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예술대학이 네. 120만 지금 200만 원대밖에 안 되죠. 사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아까 제가 정책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제안을 했는데요. 국립대학 지금 이제 일컨대 국립대학 일각에서
국립대학 무상교육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어, 특히 저희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음, 국립대학 무상교육이 전개되고 있는데 네, 대학 내에서는 그에 관해서도 약간의 찬반이 좀 엇갈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면 무상화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 특히 국립대학들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수반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립대는 가난한 애들만 가는 맞아요. 대학 예. 뭐 이런 인식이 있다고 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인식인데도 불구하고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당시 제안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제한적 내지는 선택적 무상교육입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택적 무상교육은 네. 어떤 내용이냐면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우대 정책으로서 네. 무상교육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그것은 예컨대 미국의 주립대학들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그 주에서 그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말하자면 이 큰 폭으로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 그리고 주에서 한 2, 3년을 살아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지역 출신 대학들에 대한 그런 학비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그 이제 내부적으로 주어지는 또 다양한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이제 확보하는 정책을 네. 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더 큰 문제로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학벌주의 그리고 이 학벌주의에 기반해 있는 그 이제 교육의 이른바 서열화, 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벚꽃 피는 순서라고 했지만 그렇게 그게 참 웃기잖아요. 대학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뭐 학생을 잘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서울에서의 거리를 따라 가지고 네. 대학의 평판도가 결정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대학 교육의 현실입니다. 군산에 있는 벚꽃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아니 요즘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피고 지기도 한다. 거예요. 동시에 다 오게 되는. 맞네. 전국 대학교를 더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네. 또 이제 우리가 뭐 지역 균형 발전도 그렇고 우리 맞아요. 군산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지방 도시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음, 그 어려움들이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이 뭐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 대학이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아까도 이제 좀 우리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이제 이 목표가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건 하나의 문화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없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지만 아이 좀 내 애가 좀 공부 좀 잘하고 뭔가 기대되면 아예 제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야지. 다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건데 우리가 한편에서는 지역에서의 청년 유출을 걱정하고 맞아요. 또 한편에서는 지역의 대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걱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서울에 보내야지 이런단 말이죠. 내로남불이네요. 아니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네, 그거를 지금 혹시 안 그러세요? 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그러니까 말이 이거는 없네요. 뭐냐면은 저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이걸 갖다가 도덕적 잣대를 제가 가지고 서울로 대학 자기 자식 교육 보내는 학부모 나쁜 학부모야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거는 그 사회에서 네.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개선하려면 결국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식이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보내서 졸업을 했을 때 얘가 여기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네. 서울에 보내는 것 못지않게 여기서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지면 됐죠. 만들어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 지역의 우리가 지금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민들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교육을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교육 자체가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의 한 일부라고 좀 이해를 그죠.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대학과 맞아요.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이 발전한다는 목적과
사실은 거의 같은 맞아요. 그 궤에 맥락이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대학을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하나의 산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대학만 하더라도 교직원 합쳐서 한 600명이 되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기구들을 그 지방으로 이전하고 막 이러는 네. 것들을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이 지방 경제나 지방의 발전에 가져다 파급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군산에서 600명 정도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렇죠. 산업적 측면에서 예. 보면 큰 기업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되는 공공기관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게 단지 그 교직원 6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전체 구성원이 상당히 큰 그렇죠. 예, 그런 규모이기 조직이잖아요. 때문에 지역에서 대학을 말하자면 발전시키고 대학을 말하자면 지역에서 좀 지원해주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을 이렇게 키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예.